여러분, 오늘도 해나쌤과 함께하는 서양음악사 시간 즐겁게 시작해볼까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바로크 시대에 발달한 극음악 형식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오라토리오의 모습이죠. 오라토리오. 선생님이 바로크 1차 시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이 기억이 나나요? 오늘 준비물은 휴대폰 또는 PC, 교과서 음악 86, 87페이지 필기구와 노트예요. 우리가 배우는 서양음악사는 1학기 서술형 평가에 서양음악사를 출제할 예정이므로 수업에 집중하여 공부해 놓기 바랍니다. 서술형 평가 범위는 고대시대 음악부터 바로크 시대까지고요. 참고 꼭 해서 열심히 공부해 놓기 바랍니다. 위 수업은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무단 다운로드 배포를 금지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서양음악사 함께 공부해볼까요? 1차 시대 배운 바로크 음악의 시대적 배경과 음악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오늘 수업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단조 조성이 확립되었죠? 두 번째, 다성음악이 절정을 이루었고요. 세 번째, 악기가 발달하게 되면서 기악음악들이 더 많이 작곡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악에서는 소나타, 푸가, 합조 협주곡 등의 기악 양식들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다섯 번째, 성악 부분에서는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 등의 극음악 형식이 발달했습니다. 여섯 번째,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는 바흐, 비발디, 핸델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인간 중심인 음악과 더불어 교회 음악도 같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크 시대에는 절대 왕권의 시기로 인해서 음악의 중심이 교회에서 궁정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이 1차 시대 우리 함께 공부했던 바로크 시대의 음악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차 시대에 배웠던 우리 2차 시대 배웠던 바로크 음악의 대표 음악 비발디의 사계합주곡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계합주곡은 사계절을 노래한 소네트를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만든 작품이었죠. 두 번째, 사계합주곡 중 봄 1악장은 봄의 생동감과 다채로운 풍경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작품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계 협주곡을 작곡한 비발디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붉은 머리 성직자라고 불렸고요. 협주곡을 500여 이상 작곡해서 협주곡의 왕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네 번째, 협주곡이란 어떤 것이죠? 작은 독주악기군과 전체 악기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멜로디를 주고받는 바로크 시대의 특유의 협주곡 형식을 뭐라고 부른다? 협주곡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소네트는 9에서 14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 고대, 중세시대, 르네상스 음악, 바로크 시대 2차 시까지 공부했는데요. 항상 선생님이 서양음악사의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매 시대의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대의 흐름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흐름의 순서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고대시대, 두 번째, 중세시대, 세 번째 르네상스,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크 시대. 바로크 시대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나올까요? 고전시대 다음으로는 낭만시대. 낭만시대 다음으로 낭만 후기에 속하는 국민학파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현대 시대의 흐름으로 이렇게 서양음악사가 이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바로크 시대 대표 음악에 대해서 한 곡 더 함께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학습 목표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라토리오와 오페라를 이해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감상하고 오라토리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바로크 시대에 탄생한 오페라와 오라토리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감상하고 그 특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 1차 시대에 바로크의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을 공부하면서 오라토리오와 오페라에 대해서 간단히 선생님이 설명했었습니다. 오늘은 오라토리오와 오페라를 감상하고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자, 우리 먼저 오라토리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역사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토리오는요,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극음악이라고 해요. 오라토리오라는 단어는요, 기도하는 곳, 즉 교회의 기도실을 뜻하는 라틴어 오라토리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기도 모임 마지막에 하던 전래음악 중 찬미가 합창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음악극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생겨난 장르입니다. 한국어로는요, 성담곡 혹은 성극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테스토라는 해설자가 전체 진행을 이끌어 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종교적인 오페라, 오라토리오,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토리오는 17, 18세기 바로크 시대의 대규모 종교적 극음악입니다. 오페라와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고요. 종교적 오페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와 음악, 구성 등에서 오페라와 거의 흡사한데요. 그러나 오페라에서는 없는 글을 설명하는 테스토라는 해설자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라토리오의 주 내용은 성경의 바탕을 둔 종교적인 내용이 주고요. 라틴어 가사를 도입하거나 교양이 목적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해설자가 좀 필요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라토리오 같은 경우는 내용부적인 부분이 성경의 바탕을 둔 종교적인 주제로 내용이 구성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놓기 바라고요. 자, 또 오페라처럼 독창, 합창, 관현악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우리 사진을 보면 합창단, 관현악단 이렇게 보이죠? 교회에서는요, 오라토리오가 일반 극장에서 공연되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대부분인 가톨릭 신자였던 유럽의 특성 때문에 일반 극장 공연도 이루어지곤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세속적인 오라토리오도 만들어졌지만 18,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점차 인기를 잃고 쇠퇴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라토리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저번에 1차 시대에 간단하게 오페라에 대해서 설명만 했는데 오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를 재현하는 오페라의 시작. 오페라는요, 16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출현한 독창의 간단한 화음 반주를 곁들인 노래인 모노디의 발생으로 고대 그리스 연극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으로 카메라타라는 귀족들의 비정규적인 모임에 의해서 오페라가 탄생되었다고 1차 시대와 함께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페라는요, 음악을 중심으로 문학, 연극, 미술, 무용 등이 결합된
종합 무대 예술입니다. 즉, 대규모 극장에서 호화 무대와 클래식 악단의 연주를 배경으로 성악가들의 노래, 무용단의 발레, 연극 같은 줄거리를 가진 공연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화면의 중앙에 위치한 사진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거세한 남자 성악가가 노래의 기교를 좀 더 부려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로크 시대 때 거세한 남자 성악가를 카스트라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파리넬리라는 영화가 이 카스트라토의 인생을 담은 영화로 핸델도 출연하는 영화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그 카스트라토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영화입니다. 이 카스트라토는요, 당시에는 굉장히 성행한 직업이었지만 비극적인 인생이기도 했답니다. 바로크 시대 때는요, 여성이 노래를 부를 수 없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성서를 잘못 이용해서 남자만 무대에 올라가서 여성의 음역 대신 노래를 불러야 해서 생겨난 직업이 바로 카스트라토입니다. 어린아이가 변성기가 오기 전에 거세를 해서 높은 음역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거세당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비극적인 스토리인 것 같아요. 자, 오페라는요, 웅장한 규모의 음악, 연기, 무대 장치 등이 동원되며 대사마저도 노래로 표현하는 레치타티브와 중심 노래인 아리아가 있습니다. 오페라는 18세기 중반까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였는데 주축인 이탈리아를 벗어나서 각 나라의 특징이 결합된 오페라들로 독일의 징쇼필, 프랑스의 그랜드 오페라, 영국의 발라드 오페라 등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오페라를 직접 부르는 것을 보면서 오페라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함께 감상할 오페라는 글루기 만든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로서 주인공인 오르페오가 죽은 아내 에우리디체를 데리러 지하세계로 내려간 오르페오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 오르페오는 글룩이라는 작곡가가 카스트라토를 위한 배역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우리나라의 이 배우들이 함께 연주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버전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감상해 보았나요? 방금 전에 감상했었던 오페라와 그리고 우리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오라토리오와 오페라의 사진을 보면서 어떤 점이 다른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라토리오가 오페라처럼 독창, 합창, 관현악이 등장하지만 무대 배경이나 의상, 분장 등의 요소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 더 자세하게 오라토리오와 오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토리오와 오페라의 공통점은요, 바로 대규모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악과 연극이 있는 종합예술공연 작품이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차이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오라토리오는 대부분 성경에 바탕을 둔 종교적 주제를 다루지만 오페라는요, 대부분 역사, 신화, 사랑, 정의 등의 세속적인 주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또한 오라토리오는 테스토라는 해설자가 있지만 오페라는 해설자가 없다고 합니다. 오페라는요, 모든 대사 또한 다 노래로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라토리오는요, 무대장치나 연기를 하지 않고 합창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페라는 무대장치 연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토리오는 공연용 음악으로 구성되어서 연주되지만 오페라는 무대용 음악으로 구성되어 연주되어집니다. 이렇듯 오라토리오와 오페라는 비슷한 점들이 있지만 다른 차이점들도 이렇게 많다는 점 비교해서 반드시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자, 바로크의 대표적인 극음악 형식인 오라토리오와 오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번 2차 시대에 감상했던 바로크의 대표적인 작곡가 비발디의 사계합주곡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크의 또 다른 대표 작곡가인 핸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요.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곡의 특징을 알아보고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함께 감상해 볼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작곡가 핸델입니다. 핸델은 바로크 시대의 또 다른 대표 작곡가인 바흐와 같은 해인 1685년 독일 할레에서 태어나서 오르가니스트이자 작곡가로 성장했습니다.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라면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라 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업적을 남겼는데요. 후대의 새로운 음악에 큰 영향을 미쳤던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흐와 같은 해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다른 점도 많았기 때문에 음악의 아버지 바흐와 대조되는 어머니가 어울렸을 듯하네요. 바흐는요, 살아생전 태어났던 곳에서 멀리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핸델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이탈리아에서 대규모 오페라 작품을 발표한 적도 있었고요. 영국의 런던에서 머물면서 작곡 활동을 하고 오페라단을 운영하기도 했답니다. 굉장히 많은 많은 영역에서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핸델은 오라토리오와 오페라를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하였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작품이 오늘 우리가 함께 감상할 오라토리오 메시아 그리고 오페라 리날도입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오페라 리날도에 수록되어 있는 매우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소프라노 조스미가 부르는 영상으로 우리 오페라 리날도에 나오는 울게 하소서 음악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는요, 예수의 탄생과 순환, 부활 등과 관련된 성경 내용으로 만든 음악극입니다. 메시아는 총 3부로 56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1부는 예언과 성육신, 2부는 고난과 부활, 승천, 복음 전파, 3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긴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감상할 할렐루야는 2부이고요. 순환과 속죄에 속하는 곡으로 신에 대한 경배를 힘차고 장엄하게 표현한 합창곡입니다. 핸델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하게 된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이 된 핸델이 과거에는 명성도 좋았고 대중들에게도 인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나 이 핸델이 늙고 아프게 되어서 스스로를 굉장히 초라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곡이 바로 메시아라는 오늘 우리가 감상할 곡입니다. 핸델이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병의 호전을 위해서 매우 노력했으며 그 와중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곡들을 완성시켰다고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음악을 놓고 싶지 않았던 핸델이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열정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는 매년 부활절마다 많이 불리우는 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곡입니다. 이 곡이 초연 당시 영국의 국왕인 조지 2세가 할렐루야 합창을 듣고 감격한 나머지 기립한 것을 기념하여 지금도 이 곡이 연주될 때면 기립하여 감상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지금 왼쪽에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두 장의 사진인데요. 관객들이 다 기립하여 할렐루야를 감상하고 있죠. 지금부터 힘들어하던 핸델을 다시 영국 최고의 작곡가로 만들어준 작품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을 요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라토리오는 어떤 것이었죠? 17세기에서 18세기 바로크 시대의 대규모 종교적 극음악을 바로 오라토리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오라토리오의 특징은요, 성경을 배경으로 하여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며 해설자가 있지만 무대 장치와 연기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오페라는요, 음악을 중심으로 문학, 연극, 미술, 무용 등에 결합된 종합 무대 예술입니다. 네 번째, 오페라의 특징은 세속적인 주제를 다루며 무대 장치와 연기가 들어가지만 오라토리오와는 다르게 어떤 게 없죠? 해설자가 없습니다. 오페라는 또한 대사마저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또 특징이었죠. 다섯 번째,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로 불리었고요. 핸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오라토리오 메시아, 오페라, 리날도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예수의 탄생과 순환,
부활 등과 관련된 성경 내용으로 만든 음악극이었는데요.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감상한 할렐루야 이 곡은요. 신에 대한 경배를 힘차고 장엄하게 표현한 합창곡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바로크 음악의 시대적 배경과 음악의 특징, 대표적인 음악들을 3차 시에 이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자, 우리 지금 보이는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3명.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누구였죠? 바흐. 두 번째는 우리 저번에 2차 시에 감상했었던 4개 합주곡을 작곡한 누구? 비발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감상한 할렐루야를 작곡한 핸델. 이렇게 3명의 작곡가가 바로크 시대의 대표 작곡가였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자, 바로크 시대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듣던, 알고 있던 음악들이 현대에 와서도 쓰이고 있고요. 지금 들어도 세련되고 멋진 음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당대의 작곡가들이 얼마나 더 위대한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요, 이 바로크 시대 때 지어졌던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는 오페라 극장의 사진입니다. 자, 오늘 또 서양음악사 바로크 시대 마지막 3차 시 시간에 함께 해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어지는 다음 시대들도 시대적 배경과 특징, 그리고 음악들을 감상하면서 재밌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